네, 반갑습니다. 폴리뉴스 폴리피플 8월 전국 자담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먼저 한미일 정상회담 캠프 데이비드 협상인데요. 미국이 이번에 이제 이 캠프 데이비드 원칙이라는 걸 캠프 데이비드 별장에 불러가지고 관철시킨 타이밍으로 보면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을 보고 중국이 이제 대만을 침공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판단해서 아시아에 쿼드, 오커스 이제 이런 걸 다 묶어서 한 덩어리로 가야 되는데 거기에서 보면 지금 쿼드에도 빠져 있고 오커스에도 빠져 있는 그러니까 한국을 갖다 한미일로 엮은 다음에 궁극적으로 오커스, 쿼드 다 엮어서 이제 동맹국들을 아시아판에 이제 나토나 이런 걸 짤 수 있겠죠. 미국은 그걸 갖다 완성시키려고 할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서 핵심적인 것은 한국의 내년 총선 이후에 한국 정권의 향배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고.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내년 대선 전에 한국의 총선 전에 이 알박기를 해서 이런 동맹 구도를 엮어놔야 되겠다. 이게 이제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보입니다. 캠프 데이비드 원칙이라는 건 한미일 삼국이 상당히 그러니까 이 군사 안보뿐만 아니라 다자간 협의를 정례적으로 지속적으로 영구적으로 하겠다는 것이 일종의 뭐랄까요 원칙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미국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동북아에 있어서 북중루가 협력을 할 때 한국과 미국의 한미동맹 그리고 또 미국과 일본의 동맹은 있었지만 한미일이 한 배를 타고 똘똘 뭉쳐서 대응할 수 있는 그러한 그러니까 정치적 안보적 기반이 없었는데 그런 부분을 이번에 만들었다. 사실은 따지고 보면 미국이 원하고 있는 미국이 지금 최고의 그 지금 외교적 정책 1순위로 두고 있는 대중국 포위망을 사실은 그 확보하기 위한 그거였는데 문제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외교적인 목표는 상당히 달성할지 모르겠지만 과연 우리의 국익에는 얼마만큼 도움되는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윤 대통령이 이야기를 했죠. 다녀와서 삼국 협력 시대가 새로운 시대가 오픈됐다고 하는데요. 모든 그러니까 이 지금 물리학에도 작용 반작용이 있지만 국제 정치에도 작용 반작용이 있거든요. 이 지금 북중러와 한미일 간의 대결 구도가 상당히 심화되면 상당히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될 수밖에 없다. 문제는 한반도의 리스크가 고조될 경우에는 당연히 코리아 리스크도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것은 결국 이 지금 한국의 국제 신인도 하락이라든지 그런 부분들로 연결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한미일이 상당히 연합하는 것 자체가 앞서 이야기한 대로 중국에 대한 포위망 구축을 위한 미국의 그 원대한 그랜드의 비전의 한 이 뭐랄까 도구로 사용된 측면이 있다고 한다면 중국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대중 수출이 줄어들면서 무역 적자가 지금 심화되고 있는 한국 입장에서는 중국의 가시화되는 경제 보복을 어떻게 감당해낼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미국이 사실은 이 지금 대중 봉쇄를 위해서 지금 했던 IRA,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라든지 반도체 지원법 이런 부분들에서 실질적으로 타격은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서 미국의 양보를 전혀 받아오지 못했다는 것이죠. 일본이 지금 사실은 이번에 일본은 아무런 양보를 하지 않았거든요. 우리 입장에서 보면 지금 당장 뭐 이번 주에 24일 날 지금 오염수 방류한다는 거 아닙니까? 이러한 상황에서 한미일이 무조건 이렇게 어깨를 같이 지금 걸고 나간다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얼마만큼 동의할 것이냐 상당한 아마 제 생각에 저항이 있을 수밖에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른바 캠프 데이비드 원칙이 국내 정치 세력 간에 전혀 협의도 없었고 그리고 국민 여론을 수렴하는 과정도 없었다. 우리 홍 소장님 어떻습니까? 그 여론에서를 중심으로 봤을 때 이번 이 데이비드 3자 회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제가 볼 때는 국민들은 지금 한미일 경제 관계 복원하는 거는 아마 동의가 굉장히 높을 겁니다. 경제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복원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러면은 부정적으로 나와버려요. 원칙 방향은 맞지만 그거를 풀어가는 과정 대통령이 사전에 동의를 못 가면 사후에라도 설명이라도 해줘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밀어붙이면서 반대하는 진영에 대해서는 호통을 쳐버리면은 이거는 굉장히 여론으로는
행위 주체가 들어가는 여론조사에서는 그렇게 높게 안 나올 가능성이 크고. 근데 잠깐만요. 경제도 있지만 네. 주 성격은 안보 협력. 한미 간의 안보는 동의할 겁니다. 미일 간에는 어떻게 하든 뭐 우리가 알 바가 아닌 거고. 그러나 한일 안보 동맹 문제에 있어서는 굉장히 우려가 클 겁니다. 이 부분은 제가 보건대는 앞으로 지금 한미일 동맹 이익 복원 과정에서 앞으로 제일 약한 고리가 될 것이고 세 나라의 정치 상황하고는 별건으로 그 내용상 앞으로 제일 약한 고리가 될 겁니다. 과연 한 번도 문제에서 일본군이 한국에 주둔할지 문제, 대만 문제가 발생했을 때 과연 한국이 거기에 활용을 할 것인지 문제, 지금까지 일본의 행태로 봐갖고는 과연 일본이 전장에 진짜 투입 시기가 전쟁을 할까요? 비준을 하지 않고 뭐 독트린을 말하든지 프린시플 원칙을 말하든지 그건 뭔 의미가 있냐는 거죠.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나토 같은 경우에 나토 가입하는 나라가 그 나라의 국회에서 다 의결하고 그다음 나토 가입서를 넣어서 나토 또 회의가 하는데 그것도 또 그 나라가 개별적으로 의논해서 다 해야 되더만. 다 해야 돼. 그렇기 때문에 안보에서 비준을 동반하지 않는 조약을 동반하지 않는 저는 원칙을 천명해서 알박기를 한다고 말로 해봤자 알이 안 박히는데 여기서 논의하려는 별 가치도 없다고 보는 이야기예요. 동맹이 아니기 때문에 뭐 국회 비준 받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의 군사 안보에 미칠 영향이 그렇게 없을 것처럼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제가 봤을 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지금 이번에 지금 데이비드 원칙 중에 하나가 유사시 협의의 의무화거든요. 그러니까 유사시라는 것은 상당히 한미일 간에 뭔가 지금 이 동북아에서 뭔가 이 비상 상황이 생기면 이 3국이 어떤 식으로도 협력을 하는 걸 갖다가 의무화하겠다는 건데 이것은 지금 뭐 동맹은 아니지만 바로 그 때문에 준군사 동맹이라는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이죠. 실제 그러면 유사시 협의를 의무화하면 우리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북한이 핵 개발을 상당히 고도화하고 미사일 발사를 계속적으로 할 경우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미국이나 일본의 정보망을 통해서 북한의 그런 도발의 징후를 미리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운다는 측면에서는 그 협의의 의무화는 필요한 측면이 분명히 있지만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 말이죠.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지금 양안 문제. 예를 들면 지금 바로 보니까 대만 해협 문제인데 우리가 이러한 협의가 없을 때도 사실은 이 대만 문제가 불거졌을 때 우리 입장에서 상당히 곤혹스러운 문제가 주한미군이 과연 이 대만 해협으로 출동하는 경우 그럴 경우에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부분이 사실은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이야기가 됐어요. 이게 소위 말하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인데 그런데 지금 유사시 협의의 의무화라는 상황이 된다고 한다면 그때 당시 2004년 5년도에 나왔던 이야기가 아마 지금 미 사단에서 아마 일개 한 여단 정도 규모만 빼가는 거 한 3,000에서 5,000명 빼가는 거라고 돼 있었는데 지금 그 규모보다 훨씬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한국에 사드가 배치되어 있잖아요. 만약에 지금 이 대만 문제가 이렇게 불거질 경우에는 그럼 이 사드를 그러니까 지금 북한에 대한 이 지금 동향에 그러니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진짜 중국이 우려하는 식으로 만약에 중국에 대한 하나의 견제구로 됐을 때 그럼 중국이 가만히 있을 것이냐. 이럴 경우에는 말 그대로 우리가 지금 이 조항 때문에 한국이 지금 대만 해협과 관련된 무력 충돌에 자동적으로 개입하는 소위 말해서 임계철선 트리와이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혀 생각이 없다. 그리고 또 아울러서 지금 일본 자위대가 한반도 유사시에 지금 뭐 주둔하고 뭐 진주하고까지는 안 된다 하더라도 사실은 어떤 식으로든 일본 자위대가 그러면 지금 이 공해상에서라도 어떤 식으로든 우리하고 뭔가 지금 이 군사적 협력하에서 북한에 대한 견제구를 날릴 때 이런 부분들이 일본 우경화라든지 이런 부분들과 과연 맞물려서 우리의 국익에 얼마만큼 상당한 이 그러니까 부작용이 맺힐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논의가 실질적으로 지금 없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다음에 만약에 야당이 집권하면 이거 다 소용없는 이야기죠. 뭐 당장 내년이라도 총선이라도 야당이 이겨버리면 이것도 뭐 여러 가지로 제한이 지금 확실히 걸릴 거란 말이에요. 아마 내가 볼 때는 지금 우리 대통령실의 어떤 전국 인식을 놓고 본다면 총선에서 이긴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겠죠. 총선에서 이긴다고 생각하고 이 내용을
아마 내년 총선 끝나고 나서 국회에서 비준을 받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 보여. 내 느낌에는 비준까지 생각 안 하고 이런 이야기를 한다면 이거는 진짜 너무 황당하죠. 그런데 만약에 이거 비준을 못 받으면은 그 자체로도 문제가 되지만은 앞으로 국내뿐만 아니고 한일 관계에서 계속 이것은 논란이 돼버리고 한일 관계에 더 불신을 삭을 만들어 버릴 소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뭐 지금이라도 뭐 지금 정상회담 하고 온 거 어쩌겠습니까? 안 할 수 물릴 수도 없고 했다면 국민들한테 설명을 좀 하고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그거를 좀 정확히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아까 홍 소장님이 그 지금 그러니까 조약이나 동맹 같은 경우한테 지금 아마 비준 말씀하셨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현 집권 세력은 조약이나 동맹 수준으로 가서는 안 된다. 가면 자신들이 정치적으로 공격이 빠진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애매모호한 그러니까 이게 동맹 진짜 동맹은 아닌데 실질적으로 동맹 비슷한 이러한 형태를 취하고 있다는 거죠. 실제 만약에 지금 일본까지 포함된 한미일 군사동맹 내지는 조약을 맺는데 그걸 갖고 만약에 국회에다가 비준안을 올린다? 그거는 제가 봤을 때 보수의 입장에서는요, 습을 지고 불로 뛰어드는 계획입니다. 아무리 보수 지지층이라 하더라도 일본에 대한 아직 그 이 감정의, 그러니까 이 과거사 문제를 비롯해서 상당히 아직 그런 부분들이 지금 이 용납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 자위대가 한반도에 지금 진출할 수 있는 그러한 그 물꼬를 터주는 그런 것은 안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조약이나 동맹까지는 가서는 안 된다고 지금 집권 세력은 생각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그러니까 국회의 통제 내지는 이 대기관의 통제, 국민의 통제를 받지 않는 선에서 자기들만의 정치적인 자율성 공간 속에서 충분하게 실질적으로는 협력을 할 수 있는 구도를 만드는 것, 이게 더 위험하다는 거. 하여간에 지금 이 부분이 내년 총선 이후에 어떻게든 간에 지금 그 나라는 돌아갈 수밖에 없고 그 돌아가는 데서 여러 영향을 갖다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최소한 신중론을 가기 위해서라도 이 정치권에서 또 정부에서 시민사회 학계에서 이게 대한 그 논의는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고, 그러되면은 그 대통령이나 우리 김태호 차장도 좀 참고를 하지 않겠어요?